야, 너네 주변에 진짜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착한 애들 있지? 근데 이상하게 그런 애들일수록 나중에 보면 혼자 남겨져 있더라.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는 말, 솔직히 이제는 가스라이팅 아니냐? 나도 예전엔 그랬거든. 남들 부탁 다 들어주고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면 사람들이 내 진심을 알아줄 줄 알았어. 근데 현실은 어때? 만만한 호구 잡혀서 이용만 당하다가 정작 내가 힘들 땐 아무도 곁에 없더라. 오히려 목소리 크고 자기 이속 챙기는 영악한 놈들이 더 잘 먹고 잘 살아. 대체 왜 세상은 이따위일까? 왜 가장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차가운 고독 속에 던져져야 하는 걸까? 오늘 그 잔인하고도 현실적인 이유 뼛속까지 파헤쳐 줄게. 이거 듣고 나면 너네 인간관계 가치관 완전히 바뀔 거다. 세상은 우리에게 어릴 때부터 착하게 살라고 가르칩니다. 양보하고 배려하고 희생하면 언젠가는 그 보답이 돌아올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어른이 된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착한 사람일수록 더 빨리 지치고 더 깊은 상처를 입으며 결국에는 스스로 관계의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 선한 의도가 비극적인 고립으로 이어지는 걸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착함이 가진 만만함 때문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인간은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 자신의 행동 수위를 조절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상대가 명확한 자기 주관과 거절의 의사를 비추면 긴장감을 유지하지만 언제나 예스를 외치는 사람 앞에서는 무장해제를 넘어 무례함의 단계로 진입합니다. 얘는 이래도 화 안 내니까, 혹은 얘는 어차피 내 부탁 들어줄 거니까 라는 생각이 상대방의 뇌리에 박히는 순간 당신의 호의는 권리가 되고 당신의 인격은 편의점이 됩니다. 사람들은 고마운 존재보다 어려운 존재를 더 대접합니다. 착한 사람이 혼자가 되는 건 주변에 고마워하는 사람보다 이용하려는 사람들만 들끓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감정의 비대칭성 때문입니다. 착한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에 지나치게 민감합니다. 누군가 기분이 안 좋아 보이면 혹시 나 때문인가 걱정하고 분위기가 가라앉으면 어떻게든 띄워보려 애를 씁니다. 이런 에너지는 매우 소모적입니다. 반면 타인들은 착한 사람의 감정에는 무관심합니다. 쟤는 원래 성격이 좋으니까 괜찮겠지 라며 함부로 말을 내뱉고 상처를 줍니다. 착한 사람은 상처를 받아도 그 자리에서 즉시 받아치지 못합니다. 상대가 무안할까봐 혹은 싸우기 싫어서 웃으며 넘기죠. 하지만 그 상처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피멍이 드는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임계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착한 사람이라는 프레임 자체가 감옥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변에서 너는 정말 착해 혹은 너는 천사야 라는 말을 듣기 시작하면 그 기대를 저버리지 못해 스스로를 억압하게 됩니다. 거절하고 싶어도 착한 나의 이미지에 금이 갈까봐 억지로 수락하고 화가 나도 참는 게 미덕이라는 강박에 사로잡힙니다. 이런 생활이 지속되면 자아의 상실이 찾아옵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잊어버린 채 타인의 욕구를 채워주는 도구로 전락하게 되죠. 그러다 문득 거울 속에 자신을 보았을 때 느껴지는 지독한 허무함이 밀려옵니다. 나는 대체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 라는 근원적인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게 될 때 착한 사람은 비로소 모든 연결을 끊고 혼자만의 시간을 갈구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에너지 뱀파이어들의 습격입니다. 세상에는 남의 에너지를 빨아먹고 사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본능적으로 착한 사람을 알아봅니다. 자신의 불행을 한탄하며 동정심을 유발하고 끊임없이 도움을 요청하며 착한 사람의 시간과 정신력을 갉아먹습니다. 착한 사람은 이들을 외면하지 못합니다. 나라도 도와줘야지 혹은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라는 생각에 끝까지 곁을 지키려 합니다. 하지만 에너지 뱀파이어들은 결코 만족할 줄 모릅니다. 오히려 착한 사람의 에너지가 고갈되면 너 요즘 변했다며 비난하며 떠나갑니다. 이런 일들을 몇 번 겪고 나면 착한 사람은 인간관계 자체의 환멸을 느끼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지능이 높은 착한 사람일수록 일찌감치 고립을 선택합니다. 이들은 인간관계의 패턴을 읽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지금 내가 베푸는 친절이 나중에 어떤 식으로 왜곡될지, 저 사람이 나에게 접근하는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본능적으로 알아차립니다. 하지만 성품이 착하기에 대놓고 면박을 주거나 싸우지는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거리를 둡니다. 영리한 착한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대다수의 인간관계가 기브 앤 테이크라는 냉혹한 계산 위에 서 있다는 것을요.
자신이 줄 수 있는 게 떨어졌을 때 돌아올 싸늘한 반응을 미리 예측합니다. 그래서 상처받기 전에 먼저 벽을 세우는 것입니다. 6번째, 착한 사람의 침묵은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불만이 있으면 그때그때 표출하며 관계의 장력을 조절합니다. 하지만 착한 사람은 갈등을 회피하기 위해 모든 것을 인내합니다. 이 인내는 상대방에게 잘못된 신호를 줍니다. 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라는 오해를 심어주죠. 착한 사람이 혼자가 되는 과정은 서서히 진행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단절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댐의 미세한 균열이 가다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왜 떠났는지 이유조차 모릅니다. 하지만 착한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수만 번의 이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떠오르는 특정 인물이나 본인이 겪었던 억울한 경험이 있나요? 착하다는 이유로 이용당했던 여러분의 솔직한 심정을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비슷한 상처를 가진 다른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7번째, 성숙해질수록 진짜 관계의 희소성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는 친구가 많은 게 권력이고 행복인 줄 압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착한 본성을 유지하며 살아온 이들은 깨닫습니다. 거칠애 뿐인 인맥, 필요할 때만 찾는 지인, 뒷말하기 좋아하는 동료들이 얼마나 인생의 낭비인지를 말이죠. 그들은 이제 양보다 질을 선택합니다.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1명의 진정한 이해자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을 만나는 건 로또 당첨만큼이나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기준 미달의 관계들을 과감히 정리해 나갑니다. 남들이 보기엔 점점 외톨이가 되어가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본인은 그 어느 때보다 홀가분한 상태입니다. 8번째, 착함은 종종 도덕적 우월감으로 오해받기도 합니다. 착한 사람이 올바른 소리를 하거나 원칙을 지키려 할 때 주변 사람들은 묘한 열등감을 느낍니다. 너만 잘났냐 혹은 너만 깨끗하냐 라는 식의 비아냥이 돌아오기도 하죠. 특히 부조리가 당연시되는 집단 내에서 착한 사람은 걸림돌이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추악함을 비춰주는 거울 같은 존재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을 은근히 따돌리거나 가십의 소재로 삼아 그 가치를 훼손하려 듭니다. 이런 조직적 괴롭힘이나 소외를 경험한 착한 사람은 깊은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9번째, 자기 객관화가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착한 사람들은 자기 검열이 심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폐를 끼치지는 않았나, 혹은 나의 이 행동이 이기적인 것은 아닐까라며 끊임없이 되묻습니다. 이런 태도는 타인에게는 편안함을 주지만 본인에게는 극심한 피로를 줍니다.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나누었던 대화들을 복귀하며 자책하는 일이 일상입니다. 인간관계 자체가 거대한 숙제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이 피로감을 견디다 못한 뇌는 휴식을 명령합니다. 그냥 아무도 안 만나는 게 마음 편해 라는 결론에 다다릅니다. 10번째, 세상의 변화 속도와 착한 사람의 호흡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는 점점 더 빠르고 영악하고 자극적인 것을 요구합니다. 자신의 장점을 부풀려 홍보하고 남의 공을 가로채서라도 위로 올라가야 성공하는 시대입니다.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며 남을 돕는 고전적인 착함은 시대착오적인 유물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경쟁 사회에서 착한 사람은 늘 뒤처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손해보는 게 일상이고 양보하는 게 습관이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비겁하게 이기는 법을 배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조건적인 친절이 아닌 선택적 친절을 연습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착한 사람이 되려는 노력은 결국 아무에게도 특별하지 않은 사람이 되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나에게 무례한 사람, 당연하게 호의를 요구하는 사람에게는 차가운 외면이 최고의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못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친절의 가치를 지키는 자기 보호입니다. 내가 가진 에너지의 상당 부분은 나 자신을 위해 쓰고 나머지를 정말 소중한 사람들에게만 나누어주는 구조로 삶을 재편해야 합니다. 거절의 근육을 키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착한 사람이 혼자가 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거절을 못해 쌓인 화 때문이라면 거절은 그 화를 막아주는 방패가 됩니다. 처음에는 짧게 죄송하지만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구구절절한 변명은 상대에게 파고들 틈을 줄 뿐입니다.
거절했을 때 떠나갈 사람이라면 어차피 당신의 이용 가치가 사라지면 떠날 사람이었습니다. 거절을 통해 필터링된 관계만이 당신의 곁에 남을 자격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기브 앤 테이크를 냉정하게 점검해 보세요. 내가 준 만큼 받아야 한다는 계산적인 마음이 나쁜 게 아닙니다. 일방적인 희생은 관계를 병들게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었다면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관찰하세요. 고마움의 표지조차 인색한 사람이라면 그 관계의 장부에서 그를 지워버려야 합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에너지가 순환될 때 유지됩니다. 고의는 물은 썩듯 일방적인 친절은 반드시 당신을 썩게 만듭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명칭을 단단한 사람으로 바꿔야 합니다. 남의 시선에 휘둘리는 착함이 아니라 나만의 원칙과 기준이 확고한 단단함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런 행동은 용납하지 않아. 혹은 나는 이런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해 라는 나만의 헌법을 만드세요. 그 헌법을 어기는 사람에게는 단호하게 법 집행을 해야 합니다. 당신이 단단해질수록 무례한 사람들은 멀어지고 당신의 강인함을 존중하는 결이 비슷한 사람들이 당신의 주변을 채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무엇인가요? 친절일까요? 아니면 적당한 거리두기일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며 느낀 나를 지키는 법에 대해 댓글로 의견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통찰력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고립이 아닌 충전의 시간으로 정의하세요. 착한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조차 남을 생각하며 에너지를 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시간을 오롯이 나를 탐구하는 시간으로 써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 때 가장 즐거운지, 어떤 음식을 먹을 때 행복한지, 타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나의 감각에만 집중해 보세요. 자존감은 타인의 칭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얼마나 잘 알고 대접해 주느냐에서 시작됩니다. 감정의 쓰레기통 역할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끊임없이 불평불만을 쏟아놓는다면 정중하게 말을 끊으세요. 미안하지만 지금은 내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여유가 없어 라고 말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타인의 부정적인 감정을 대신 짊어질 의무는 당신에게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소중한 감정들을 담기에도 부족한 공간입니다. 타인의 쓰레기가 당신의 마음을 오염시키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미움받을 용기를 실제로 실천해 보세요.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싫어한다는 사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이세요. 그래, 너는 나를 싫어할 수도 있지. 그건 네 자유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당신은 타인의 평가라는 감옥에서 해방됩니다.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느라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관계의 유통기한을 인정해야 합니다. 어제의 절친이 오늘의 남이 되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착한 사람들은 한 번 맺은 인연을 끝까지 책임지려다 고통받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결은 시간이 흐르며 변합니다. 나에게 더 이상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관계, 나를 갉아먹기만 하는 관계는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과 같습니다. 아까워하지 말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려야 내 몸이 건강해집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는 친절보다 존중을 먼저 요구하세요. 처음부터 간과 쓸개를 다 빼주는 친절을 베풀지 마세요. 상대방이 나를 인간적으로 존중하는지, 나의 경계를 지켜주는지 먼저 지켜보세요. 존중이 전제되지 않은 친절은 노예근성과 다를 바 없습니다. 내가 먼저 나를 귀하게 여겨야 타인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낮은 자세가 아니라 대등한 눈높이에서 관계를 시작하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의 관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떠나가도 마지막까지 내 곁에 남는 사람은 나 자신뿐입니다. 그동안 남들에게 베풀었던 그 따뜻한 말들, 그 지극정성인 배려를 이제 나 자신에게 돌려주세요. 내가 나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다면 세상 그 누구와 있어도 혹은 혼자 있어도 당신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의 선함이 당신을 외롭게 만드는 무기가 아니라 당신을 지탱하는 가장 견고한 뿌리가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무작정 나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의 무례함에 대응할 수 있는 발톱을 숨긴 천사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평소에는 따뜻하지만 선을 넘는 순간 가차없이 휘두를 수 있는 날카로운 발톱 하나쯤은 품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당신의 그 아름다운 선함이 이용당하지 않고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변화의 과정에서 느끼는 죄책감을 경계해야 합니다. 거절했을 때, 선을 그었을 때 밀려오는 그 불편한 마음은 당신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동안 너무 과하게 착했기 때문에 생기는 일종의 금단 현상입니다. 그 죄책감을 견디고 이겨내야 진정한 독립이 가능합니다. 당신은 지금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비로소 인간다운 권리를 찾아가는 중입니다. 이제 당신의 인간관계는 양보다 밀도가 중요해질 것입니다. 수백 명의 카톡 친구보다 내가 무너졌을 때 아무 말 없이 곁에 앉아 있어줄 한 명의 진심 어린 친구면 충분합니다. 그 한 명을 찾기 위해 수백 번의 이별과 고립은 어쩌면 꼭 필요한 과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혼자가 된 지금 이 시간은 당신의 삶에 정말 필요한 사람들만 남기기 위한 우주의 정화작용일 수도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 더 큰 지혜를 얻으세요. 혼자 있는 시간 동안 당신은 그동안 듣지 못했던 내면의 목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남의 비위를 맞추느라 억눌렀던 당신의 진짜 욕망, 당신의 진짜 꿈, 당신의 진짜 색깔이 무엇인지 발견해 보세요. 사람들과 어울리느라 낭비했던 에너지를 당신의 성장에 쏟아붓는다면 1년 뒤 당신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존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혼자가 된 이유는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너무나 귀한 존재라 아무나 당신의 곁에 둘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보석은 시장 바닥에 굴러다니지 않습니다. 당신이라는 보석을 알아보고 정당한 대우를 해줄 사람들을 만날 때까지 잠시 문을 닫아두는 것은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제 당신은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당신만의 왕국을 건설해야 합니다.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할 첫 번째 행동은 연락처부터 정리해보는 것입니다. 지난 1년간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거나 연락을 받을 때마다 기분이 나빠졌던 이름들을 지워나가는 것입니다. 그 작은 삭제 하나가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거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거울 앞에 서서 당신 자신에게 사과하세요. 그동안 남들 챙기느라 너를 너무 외롭게 해서 미안해. 이제부터는 네가 제일 우선이야.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화해의 과정이 끝나야만 당신은 비로소 건강한 고립을 마치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갈 준비가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착함의 기준을 당신의 기준으로 다시 쓰세요. 이제부터 당신에게 착함이란 내 사람을 지키기 위해 강해지는 것이고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싫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정의가 당신의 가슴 속에 뿌리 내릴 때 당신은 더 이상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의 그 깊은 고립이 끝나고 다시 사람들을 마주하게 될 때 사람들은 당신에게서 이전과는 다른 아우라를 느낄 것입니다. 부드럽지만 함부로 할 수 없는 기운, 따뜻하지만 단호한 눈빛. 그것은 고독이라는 용광로에서 연단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진짜 품격입니다. 이제 당신은 이용당하는 착한 사람이 아니라 존경받는 선한 영향력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슴 한구석에 남아있는 불안함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이렇게 다 끊어내도 괜찮을까? 영영 혼자면 어쩌지? 라는 질문이 꼬리를 물 때 우리는 어떤 답을 내려야 할까요? 그 불안함조차 당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라면 우리는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인간관계의 정점에서 스스로 내려와 광야로 나선 당신에게 세상은 이제 어떤 시험을 던지게 될까요?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한 뒤 당신이 마주하게 될 진정한 관계의 모습은